번째 녹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지워져서 늦게 올라가는 것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선생님 한 3번 똑같은 말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심차게 선생님 수업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심차게 인강 들으면서 따라와 주세요. 자, 우리 고생대 형성된 지층을 모두 골라라. 이거 하기 전에 이 친구들이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삼엽충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에 살았고요. 자, 우리 암모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중생대고요. 그리고 우리 공룡도 중생대, 합배석화 뱀어드도 묶어서 신생대에 살고 있는 친구예요. 자, 고생대 형성된 지층에서 발견되는 거는 우리 삼엽충 친구밖에 없죠. 선생님 펜과 요게 자꾸 잘 안 되네요. 자, 중생대에는 발견된 화석은 암모나이트와 공룡이고요. 신생대가 아닌 바다 환경, 이거 자꾸 많은 학생들이 아끼더라고요. 바다 환경에서는 삼엽충, 암모나이트, 화폐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래된 것부터. 자, 우리 판게아가 형성됐다는 거는 이 친구는 고생대 말이고요. 고생대 말에서 점점점 중생대 때 분리되어서 현재 비슷한 게 신생대이죠. 더, 나, 가, 다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또 이 친구 터치가 안 되는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지지시대 동안 대멸종은 총 5번 이상이 일어났고요. 가장 큰 대멸종은 고생대 말이라고 선생님 풀이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가 친구는 삼엽충이 있는 걸 봐서는 우리 고생대에 나온 친구고요.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요 공룡이 나왔죠. 자, 공룡이 나온 거 보면 중생대입니다. 자, 한번 4번까지는 매우 쉬웠을 거예요. 자, 5번 고생물 화석의 생존 기간과 분포 지역을 나타낸 것이에요. 자, 여기 중에서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 그러면 맨날 표준 화석에 대해서 배웠는데 표준 화석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표준 화석 특정 시대에 번성한 게 누구냐? 시상 화석은 특정 환경에서 번성한 친구가 누구냐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표준 화석인 특정 시대라니까 생존 기간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해를 해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고 생존 기간이 당연히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분포 면적은 나 다 있다. 요 시대 때 짱 내가 스타였다 라고 했기 때문에 분포 면적은 넓고요. 자, 시상 화석은 특정 환경에 번성하니까 나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어. 나 이때 많이 살아 라고 나타내기 때문에 생존 기간이 매우 장수해요. 그리고 분포 면적은 난 여기밖에 못 살아. 나는 고급지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분포 면적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찾아가지고 선에 그어주면 돼요. 표준 화석은 생존 기간이 길고요. 분포 면적이 짧은 것을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 분포 면적이 길고 이제 생존 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이 좁은 A가 시상 화석, 여기는 D가 표준 화석이 되겠죠. 자, 그림은 약 5억 년 동안 생물의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우리가 제일 큰 멸종인 고생대 말의 대명물종, B는 중생대 말의 대멸종입니다. 자, 고생대 말의 대멸종은 당연히 고생대에 살았던 친구들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자, 고생대에 살았던 친구가 누군지 한번 볼게요. 기획은 공룡이라는 친구고요. D에는 삼엽충, 디귿은 화폐석,
니을은 암모나이트예요. 자, 기읍과 니을은 우리 중생대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우리 니은 친구는 고생대, 디귿은 신생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생대와 중생대를 고른 5번이 답이 될 수 있겠죠. 자, 7번은 선생님이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답안지, 우리 답지에 보면 답지에는 선생님이 1번이 돼 있어요. 이게 시중에 있는 문제집의 문제인데요. 선생님도 답지에 1번이라고 해서 답 1번이라고 해서 7번에 초점을 두고 풀었는데 해설지를 선생님이 읽어봤을 때 해설지에는 답이 4번처럼 지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둘 중에 뭐가 맞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이거는 그래도 학생들의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정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해요. 일단은 답은 선생님이 볼 때는 4번이 조금 더 적절한 게 아닌가. 왜냐면 1번도 선생님이 말할 때 이 경계라는 게 전부 다 경계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적당한 지층의 경계, 가장 적당한 게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이 초점이 환경을 초점을 맞출지 시대를 초점을 맞출지 아니면 단순하게 경계로만 봤을 때를 보든지 초점을 누가 보는지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요 문제집에 있는 문제 말고도 타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도 봤을 때 요렇게 조금 더 접근을 하면 여러분도 이해하기가 쉽고 조금 더 정확하게 가장 요 1번이 틀리진 않았는데 가장 적당한 게 누구냐라고 왕이 누구냐 했을 때 이렇게 풀었을 때가 여러분 모든 문제집에도 성립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집 성립할 수 있도록 답안은 선생님 볼 때는 4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 선생님이 설명을 합시다. 그래서 요거 답지에 1번도 틀리다고 말할 수 없는데 요 1번에 이 문제집 만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단순하게 요거 A, B를 우리가 잘라볼게요. 단순하게 A, B를 잘라 보았을 때를 보면 자, 우리 그냥 여기가 비어져 있죠. 비어져 있고 요 시상 화석은 요 친구를 제외를 하면 그냥 경계가 빠르게 그냥 나누어지네. 진해의 관점이고요. 해설지의 관점을 봤을 때 이게 많은 문시 중에 있는 문제집의 관점을 봤을 때는 선생님이 우리 지실시대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지실시대라는 거는 무엇일까? 자, 이 지실시대라는 거는 그냥 그 생물이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 기준이 그건 기준을 굳이 우리가 정해보면 바로 이 생물의 수위 급격한 변화나 부정합이에요. 부정합이 있냐 없냐. 근데 여기 이 화석에 대한 분포잖아요. 이 화석에 대한 분포는 부정합을 알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부정합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부정합을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 생물의 급격한 변화를 봐야 돼요. 어떻게 볼 수 있냐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막상 요 강의를 틀었을 때 선생님 시가 왜 갑자기 제외되는데요? 이렇게 또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요거 잉크를 살짝 지우기 위해서 뒤로 갔다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은 제일 먼저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표준화석은 생존 기간이 제일 짧은 친구가
적당인 거야. 그리고 분포 면적이 넓어요. 그리고 시상화석은 생존 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이 좁은 친구. 근데 여기는 어느 지역이 이 지역이라는 한정적인 공간이죠. 한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분포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생존 기간만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면 생존 기간이 가장 짧은 친구가 표준 화석으로 가장 적합한 거예요. 가장이라는 거, 이 친구들이 시상 화석도 될 수 있고 표준 화석도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떤 친구가 짱 먹었냐, 누가 1등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짧은 친구가 표준 화석으로 가장 적당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딱 봐도 요게 이 동그라미들이 의미하는 바는 생존이 얼마만큼, 요 생존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요 지층에 나왔다. 그러면 이 지층에 나올 만큼의 오랫동안 살았구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짧은 친구, 내가 조금밖에 못 살았네를 나타내는 친구가 가장 표준 화석에 적합한 거. 그래서 이 중에 다른 친구도 표준 화석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친구는 B가 되겠죠. 시상 화석은 생존 기간이 길어요. 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될 수가 있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적합한 친구가 누구냐 했을 때 C예요. C는 언제든지 예를 들어 양세식물 같은 경우는 고생대에도 나올 수도 있고 주생대에도 나올 수도 있고 신생대에도 나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얘는 이 대멸종, 그러니까 지질시대라는 거는 결국에는 아까 선생님이 정의를 했다시 생물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저 지질시대는 변화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똑같은 시상 화석이 똑같이 나왔다는 건 생물의 급격한 변화에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C를 제외해, 시상 화석의 C는 무조건 없는 존재로 칭하는 게 선생님이 맞다고 생각해요. 없는 존재로 칭해야지 지시대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준 화석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딱 봐도 B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 그 중에서 A와 B 사이냐, D와 E 사이에 대한 논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A와 B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문제집 관점에서 문제집에 있는 답안지가 그냥 이렇게 그었을 때 제일 깔끔하지 않냐? 라는 관점인데 위에 화석이 없어요. 위에 화석이 나오지 않았죠. A, B, D, E, F, G. 이 홈크가 많은 문제집 풀이 관점, 여기 화석이 안 나왔는데 생물의 급격한 변화를 볼 수 있기에는 타당한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맞아, 여기 보시면 A, B, D, E, F, G에 뭔가가 있다고 치면 뭐 얘네 경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뭐가 없고 이대로 되어 있으면 생물의 급격한 변화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A, B층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생물의 급격하게 보기에는 힘들어요. 그냥 단순히 구별하기는 쉬워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는 1번보다는 왜 D가 정확하냐면 자, 한 번씩 왜 안 되는 건 요 D로 끄었을 때 같은 경우에는 뭔가 멸종하고 항상 기억해 주세요. 멸종하고 항상 새로운 게 나와요. 새로운 친구가 나왔을 때를 구분하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F는 뭔가 새로운 친구인 이 B가 나왔긴 했지만 나머지 친구들 중에서 이 F라는 친구가 뭔가 멸종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멸종한 친구가 없죠. 멸종한 거 생각하면 그 두 시기를 구별하기에는 어렵다는 거겠죠. 또 이 D, 헷갈리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자, D2 같은 경우에는 왜 얘가 적합하냐면 요 친구들과 위에 요 친구들을 그러니까 여기 D2를 보면
이 BD와 DG로 서로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 왜 CD는 안 되는데 CD를 이렇게 끄었을 때는 밑에 마찬가지로 이 바로 인근에 멸종한 친구들이 연속적으로 해서 이게 딱 경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랐을 때 A, B의 말과 똑같이 위에 뭔가가 있었으면 괜찮았을 때 위에 뭔가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기 중에서 가장 뭐 다른 친구 실제로도 뭐 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게 누구냐 했을 때 선생님은 많은 시 중에서 문제집에서 풀고 있는 방식을 이용하면 D층 D와 이 사이가 가장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집에 있는 1번이란 답보다는 선생님이 대중적인 문제를 푸는 방식에 의해서는 4번이 가장 적절하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 요거 아마 공지를 먼저 받거나 아니면 공지 이후에 선생님이 안내에 따라 들어왔거나 아니면 그 전에 미리 공부한다고 이제 이거를 인강을 보고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만약에 이거 물어보면 선생님 따로 공지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여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지금 혼란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왔을 것 같아 선생님 개념 완성 문제 싫어하긴 하는데 여기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까의 기준을 봤을 때는 여기는 한 가지 지층으로 했는데 한 가지 말고 여러 가지 세 시기로도 구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 시기로 했는 게 똑같이 풀면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요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생물을 수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자, 변화라는 거는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냐? 뭔가 멸종을 했어요. 멸종하고 멸종 다음에는 유가 멸종하시면 멸종한 게 다시 이렇게 이 새로 멸종한 게 유가 아니고요. 멸종한 이에 새로운 게 나오고 멸종한 게 새로운 게 나오고 이 멸종과 새로운 게 나오는 그 명확한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명확한. 그래서 경계라고 하는 거는 이 멸종한 친구와 새로운 친구 간의 그게 바로 이 기준이 바로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 요거는 제외시켜야 요거를 당연히 안 보고 풀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딱 봐도 얘는 시상화석이고요. 시상화석 적합한 거고요. 요거는 표준화석으로 적합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세 시기, 요거는 어떤 시기? 세 시기로 구별하고 싶다 했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장 적합한 것은 골라라 라고 했을 때 자, 뭔가가 멸종했으면 새로운 게 딱딱 나오는 게 가장 적당하다 했죠.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딱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뭔가 하나 멸종했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데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 보면 여기는 멸종했는데 새로운 걸로 넘어갔구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D와 E는 될 거예요. 그래서 D와 E는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그리고요, 요것도 한번 문제를 보시면 또 멸종했는데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 여기도 보시면 이 멸종했는데 여기 위에 새로운 것들 두 개나 되어 있는 요 경계. 답은 B와 C. D와 E랑 B와 C 사이인 3번이 되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더 명확한 것이 있으면 명확한 거끼리 그러니까 즉 멸종하고 새로운 거 멸종한 거 새로운 거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건 멸종한 거 다음에 새로운 거 나온 거 그게 개수가 엄청나게 많을 때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자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야 집이 관계로 조금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쿵쾅거리는 소리가
난다든지.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해 주시고요. 어떻게 녹화를 한번 쌤이 들어보도록 하고 일단은 하고요. 여기까지 하시면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간다면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오거나 아니면 뉴로스쿨에 질문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또 친절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는 고생대 말에 형성된 판계의 모습이고요. 나는 고생대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 가는 판계하니까 고생대 말이고요. 요거는 그냥 정말 간단히 볼 수 있어요. 가의 바다에서는 화폐석이 번성한다 했는데 이 화폐석은 신생대 때 나온 친구예요. 자, 신생대 때 나온 친구이기 때문에 요건 아니고요. 자, 나에서 말기의 평균 기온이 크게 하강하였다. 네, 크게 하강하고 있죠. 이쪽 부분에 보시면요. 자, 가에 형성된 행문의 개체수는 증가하였는 게 아니고 판계하는 대멸종까지도 이루는 감소한다는 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오늘 잘 넘어가다가 또 자, 요거는 요 지질시대 문제는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는 제일 기니까 얘는 성칸뿌리아 시대구나. 자, B는 고생대, C는 중생대, D는 신생대입니다. A시대의 화석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가장 적게 발견되었죠. B는 중생대가 아니고 고생대입니다. 자, C시대는 D시대보다 지속시간이 길다. 요거는 요 그림만 봐도 볼 수 있는 문제죠. 자, 여기 삼엽충, 이거는 고생대 말이고요. 가는 삼엽충, 고생대, 화폐석, 신생대, 공룡은 중생대. 고사린 선생님이 얘는 어떤 때 번성했는지는 아는 거지 환경을 나타내는 시상화석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떤 온난, 수변한 환경. 자, A층과 C층이 같은 시대에 태정됐다. A층 고생대, C층은 중생대. 이거 땡. 자, B층과 나 시대는 같은 시기에 퇴적되었다. B는 화폐서 시기고요. 나는 고생대 말이죠. 같은 시대 아니수죠. 자, D층은 온난수변 육지 환경에 퇴적되었다. 이거 D고요. 이거는 2번이 맞습니다. 자, 그림은 지질시대 동안 생물 총 멸종률과 과해수를 바탕으로. 이것도 활동지에 실제로 요 비슷한 그림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조금 다른 느낌이지만 거의 같은 그린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대멸종은 규칙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죠. 규칙적으로 일어나면 우리가 예측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자, 항상 대멸종 수는 감소하였다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성이 증가하는 계기가 마련을 하죠. 자, 2번이고요. 자, 그림을 참고하여 생물 다양성과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보자. 아까 말했듯이 요거는 간단하게 여기 빈 공간에 적어줄게요. 자, 우리 대멸종 후에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뭔가 다 멸종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전에 살았던 친구들이 다 없어지겠죠? 자, 이전에 살던 생물이 없어짐으로 생물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린가요, 선생님?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던데, 자, 여러분들 공룡이 있었는데 공룡이 짱이었어요. 근데 공룡이 나중에 멸종을 하죠. 멸종한 이후에 누가 짱이 됐냐면 표류가 짱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가 짱이 전교 1등이 이러면 안 되지만 좀 극단적으로 전교 1등이 죽으면 전교 2등이 짱이 되듯이 그 당시에 공룡이 짱이었는데 공룡이 없어지고 나서 우리 포유류가 번성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뭔가가 1등이 없어지면 무조건 2등이 1등 되듯이 이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줘. 그렇다고 해서 예시를 전교 1등이 죽으면 전교 2등이 된다. 뭐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죠. 자, 포식자였던 공룡이 대멸종으로 사라진 후 포유류는 포식자가 없어 번성하여 진화 과정을 통해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음 거. 자, 두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요. 자, 그림은 지구 대기 산소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선생님이 이것도 수업 시간 많은데 이 오존층 형성이라는 거는 여기에 이 친구의 형성 이름 완벽하게 지금과 비슷하게 형성되었다는 거고요. 보통의 국어적인 형성은 처음부터 만들어졌다라는 형성의 의미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수능 치기 전에 7월 모의고사에 오존층 형성해가지고 고생대에 이제 특정한 시기가 있어요. 무슨 기, 땡땡땡, 오드로비스 기, 뭐 이런 기가 있는데 요 기에서 오존층 형성되었다 해서 원래라면 맞는 말이라고 학생들이 많이 생각해서 그게 되게 오답률이 높았거든요. 실제로는 산소가 농도가 증가한 이후로부터 그때부터 형성이라고 보는 책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부터 만들어졌는 그 형성의 의미에선 틀렸지만 실제로는 여기 이 문구에서 오존층 형성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존층이 만들어져서 육상생물이 나갔다. 그때 시점을 여기 오존층 형성이라고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본론 돌아가자면 기읍, 가시기의 산소 농도가 증가하는 거는 광합성이죠. 이 광합성 누가 합니까?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친구가 해요. 자, 네 오존층 형성 이후 육상생물의 수가 크게 늘었다. 자, 오존층 형성 이후 당연히 왜? 우리가 안에 바닷속에 살던 친구들이 나갔기 때문이죠. 지표에 도달한 자외선의 양은 당연히 가가 나이다. 이것도 맞죠? 4번, 5번입니다. 자, 지질시대 동안 삼엽충 과해수를 나타낸 것이다. 완종류와. 자, 우리 삼엽충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친구의 완종류는 이렇게 생긴 조개를 의미해요. 현재까지 있는 조개예요. 삼엽충과 완종류는 바다에 당연히 조개이기 때문에 바다에 살고 있고요. 얘는 지질시대의 길이는 고생대가 중생대보다 길다. 자, 당연히 고생대와 중생대가 길고요. 자, 중생대 초기에는 삼엽충이 발견될 수 없어. 이미 대멸종. 이때 삼엽충과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대멸종한 시기 때문에 발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번이고요. 자, 그림은 강원도의 삼엽충의 삼엽충이니까 요거는 고생대에 만들어졌겠구나. 나는 공룡화학자, 얘는 중생대에 만들어졌겠구나. 자, 가가 나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이거는 맞죠? 가가 산출되는 거는 거시식물이 아니고 양치식물이 많이 가장 번성했고요. 나와 같은 지질시대는 화폐석은 신생대예요. 뭐 암모나이트 정도 되는데 한국의 지질이라고 쳤으면 한국의 지질에서는 암모나이트가 실제로 발견이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뭐 그런까지 디테일한 문제가 안 나오겠지만 그것도 여러분들 수능에는 그런 문제가 안 나오겠지만 혹시라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문제의 답이 나가도 되겠는데 그래도 여러분 선생님은 여기서 끊고 에너지 파트를 따로 문제를 올리도록 할게요.